오늘은 이민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현대기아차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현대차 2분기 실적이 뭐 어떤가요? 네, 자동차가 싱싱 달리듯이 이 자동차 업계 기업들의 실적도 싱싱 달렸습니다. 네. 이 현대차가 2분기에 4조 원대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예. 네, 분기 기준으로 보면 최대고요. 네. 그 작년 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으로 최대 영업이익을 냈었습니다. 계속 경신한 겁니까? 네,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 최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요. 예. 구체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4조 2,379억 원입니다. 예. 이제 1년 전보다는 무려 42%나 넘게 증가한 수준이고요. 네.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증권가 실적 전망치가 있는데 그 전망치보다도 6%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실적을 낸 거고요. 네. 만년 실적 1위였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잠정 집계된 2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로써 이제 현대차가 2개 분기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상장사 중에 분기 영업이익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매출은 1년 사이에 17% 확대했고 당기 순이익은 8% 넘게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매출 가운데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영업이익률인데 네네. 예, 현대차 영업이익률이 10%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3년 2분기 이후로 10년 만에 낸 기록이고요. 그렇군요. 무엇보다 9%대 영업이익률에 그친 테슬라를 제쳤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대차 뭐 차가 잘 팔렸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신형 그랜저도 나오고 아이오닉 신형도 나오고 뭐 히트작이 많았어요. 뭐 그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차 판매도 많이 늘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는 이제 많이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많이 팔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부품 수급이 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부품 수급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이전 그 생산량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또 공급만 늘어난 게 아니라 대기하고 있던 수요도 계속 유지를 해왔고요. 네, 이에 따라서 판매가 크게 늘어날 수 있었는데요. 네.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아까 진행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새로 출시된 뭐 7세대 신형 그랜저와 또 신형 코나가 꽤 선전을 하면서 20만 5천 대 내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보다 12%나 넘게 증가한 수준이고요. 해외에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와 같은 친환경 차가 실적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많은 85만 4천 대를 팔아서 이제 국내외 판매를 합치면 106만 대 수준이 나오고요. 네. 또 작년 이제 1년 전과 비교하면 8.5% 늘어났습니다. 예. 또 이외에도 뭐 환율 흐름도 꽤 현대차 측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고 또 매출 원가율도 낮아진 부분이 있다고 이제 현대차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민재 기자 설명해 드리니까 이해가 갔어요. 현대차 왜 실적이 좋은지. 현대차 받고 싶어도 못 받았거든요,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인기차종 같은 건 신청을 해도 1년 넘게 걸렸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소되니까 그만큼 공급이 되니까 이제 그 대기 수요들이 이제 폭발했다 이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수요도 계속 꾸준히 그렇군요. 유지가 됐고요. 예. 네. 이 실적에 대해서 뭐 증권가 반응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증권가 반응은 다소 이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대차 실적과 관련해서 그 피크 아웃, 그러니까 앞으로 영업이익이 감소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네. 증권가 한쪽에서는 이런 우려를 일축하면서 뭐 그보다는 실적 개선 가능성에 더 주목해야 한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옵니다. 네.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고는 있지만 극히 낮은 재고 수준과 물량 효과를 감안하면 이 피크 아웃이 아닌 더 높아진 수익 체력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견조한 수요 때문에 현대차의 피크아웃 시점이 더 지연되고 있다고 봤고요. 그러면서 현대차 목표 주가를 25만 원에서 오히려 26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반면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예상보다 크다라는 입장도 있는데요. KB증권은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선 건 환율 효과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예. 환율 관련 영업이익을 빼면 그
이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군요. 네. 형님이 그랬으면 이제 동생 기아차는 어떻습니까? 동생도 이제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하지만 형과 거의 견줄 만한 오. 실적을 냈습니다. 예, 예. 네, 기아의 영업이익도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네, 이로써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상장사 분기 영업이익 투톱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세계 무대에서도 현대차와 기아가 이렇게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 1위인 자동차 그룹, 그러니까 도요타를 제치고 네. 글로벌 영업이익 2위. 두 번째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폭스바겐 그룹인데요. 예.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 1분기에 이미 도요타와 GM을 잡고 독일 폭스바겐 그룹에 이어서 글로벌 영업이익 그 두 번째를 차지한 바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당시에도 영업이익률은 현대차와 기아가 최고였습니다. 이 부품 계열사 실적은 좀 어떤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네, 물론 이제 자동차 판매가 잘 되다 보니까 부품 네. 계열사도 좋아지겠죠. 네, 부품 계열사들도 호실적이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현대모비스의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1년 전보다 64% 증가했고 매출도 27%나 확대했습니다. 이제 완성차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부품 공급도 증가를 하고요. 그게 이제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사후 관리, 그러니까 AS 사업과 관련해서 글로벌 수요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 또 물류 운임 가격도 그 하락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손익 개선 활동과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시설 확충과 같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현대모비스에 있는 국내외 연구개발 인력이 2020년에 5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예. 이게 올해 2분기에 벌써 7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비계열사 수주도 호조를 보였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현대차와 기아를 제외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올해 받은 그 수주가 목표액인 53억 6천만 달러의 그 절반인 27억 1천만 달러의 그 수주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화로 치면 약 3조 5천억 원 정도의 수주를 받은 거고요. 예. 또 현대모비스는 조지아와 엘라베마주를 포함한 그 북미 지역과 인도네시아에 신규 전동화 생산 거점 6곳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다 더해서 유럽과 인도 등에도 거점을 이제 구축하겠다는 걸 검토 중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이 참고 자료를 보니까 기아, 현대 둘 다 이 중국 빼고는 전부 다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 시장. 네, 맞습니다. 대단하거든요. 네. 미국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거 뭐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 매체들을 보면은 EV6 얘기를 굉장히 많이, EV6 얘기를 많이 하고 기아차. 네. 그다음에 아이오닉 6 얘기도 많이 하고 요번에 새로 나온 EV9 네. 보셨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보면은 뭐 한국이 만든 레인지로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디자인도 독특하면서 굉장히 히트를 칠 예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앞으로 현대 자동차들, 기아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실적 전망이 히트를 치는 모델들이 계속 나와주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증권계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말씀해주신 대로 뭐 이제 해외 글로벌 판매가 늘어나고 하다 보면 이제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연합인포매스가 최근 한 달 사이에 보고서를 제출한 증권사 실적 전망치를 집계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현대차가 올해 연간으로 14조 7천억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로 50% 가까이 늘어나는 수치고요. 예. 기아는 11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58%나 많은 수익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대차 자체적으로도 지난 1월에 제시한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올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을 기존 10에서 11%대로 예상을 하다가 14에서 15%로 올렸고요. 영업이익 증가율도 6에서 7%대에서 8에서 9%대로 올려잡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이오닉 6 그리고 뭐 이제 신형 코나 일렉트릭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고성능 모델인 아이오닉 5N 모델이 또 이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해외 판매가 또 출시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전기차와 그리고 그 외에 뭐 SUV 같은 고부가 가치 모델들을 중심으로 차종 믹스를 좀 더 개선해서 네. 이제 해외 점유율을 늘리고 그 뭐 수익성을 더 방어하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경영 환경에 대해서 뭐 그 반드시 꼭 그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예. 현대차 관계자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금리 인상과 같은 경영 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우려의 표현을 말을 했습니다. 또 환율 변동성 확대와 업체 간 경쟁 심화
따른 그 마케팅 비용 상승 가능성도 있는데요. 예. 이런 점들을 이제 경영상 부담 요인으로 현대차 측은 꼽았습니다. 현대기아차 영업이익, 분기 영업이익을 합치면 지금 3조 4천, 4조 이렇게 해서 8조 가까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숫자 어디서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영업이? 8조. 어디서 원래 본 삼성전자 그렇죠. 영업이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반도체가 이제 좀 이게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자동차가 다시 이 부분을 메꿔주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도 빨리 원복해야죠. 이제. 네, 반도체도 빨리 바퀴를 달고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현대 기아에 대해서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